2021년부터 2023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춘천 남산초등학교의 개인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 방안 연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필요성은 기초학력 보장법의 실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 과목별로 2.1%포인트에서 5.7%포인트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진단 도구로는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 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앞선 기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2에서 4학년 학생 24명이며 진단 도구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RS 검사지를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7%인 4명의 학생이 기초학력 부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읽기 영역에서 2명, 쓰기 영역에서 2명, 세마기 영역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부진 학생 4명 중 2명은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교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학력 부진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4에서 6학년 학생 35명이며 진단 도구는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교과를 진단했습니다. 진단 결과 전체의 37%인 13명의 학생이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 교과에서 5명, 영어 교과에서 8명, 수학 교과에서 10명, 사회 교과에서 8명, 과학 교과에서 6명의 학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과학력 미도달 학생들의 대부분이 작년에도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던 학생들이므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내년엔 기준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물리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본교는 1인 1태블릿 PC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글 단체 계정을 생성하여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용해 플랫폼을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을 새로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으며 학습이 교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교실에 무선 AP와 태블릿 충전함을 구비하여 원활한 플랫폼 사용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연구과제 3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개인기 프로그램 도입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세부 과제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도입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과제는 개인기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생을 진단하고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는 개인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일반화입니다. 세부 과제로 개인기 프로그램의 문화를 조성하고 개발된 개인기 프로그램의 일반화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3가지 연구 과제를 통해 개인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본교와 분교 1에서 6학년 학생 56명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실시합니다. 양적 연구의 경우 본교와 규모와 환경이 비슷한 2개교를 선정하여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전평가 및 향상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질적 연구로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기 프로그램 도입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첫 번째 연구 과제의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1인 1태블릿 PC와 충전함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학급으로 태블릿 PC를 빌리거나 공용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매번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들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로 운용하기 어려운 플랫폼을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학생용 노트북을 한 학급의 인원수만큼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은 자율학습을 진행하기도 하며 방과 후 시간에 학습종합 클리닉, 두드림 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태블릿 PC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디지털 튜터를 채용했습니다. 디지털 튜터는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여 플랫폼 활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지혜의 숲 선생님은 1학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주 2회 1대1로 한글 교육을 맡아주셨으며 학습 종합 클리닉과 두드림 멘토링을 통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외에도 따로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 활용 교육 연수 및 AI 이해 연수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관련 공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사례 공유를 함으로써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AI 교육 캠프를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사용 역량을 키웠습니다.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연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기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라는 두 번째 연구과제의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학생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지를 활용했으며 기초학력, 교과학력 부진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관찰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별하였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역량 공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에 따른 개별화 지원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습 지원 대상자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지원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개인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업 내에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디지털 활용 수업 방식을 단원 전체에 적용하여 각 차시별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별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분석하여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방안은 더 배움 공동체를 통해 공유되어 다양한 학년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분교의 경우 현재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의 복식학급에서의 활용 방안을 개발하였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누적된 학습 부진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보충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드림 멘토링, 학습 종합 클리닉, 소인수 맞춤형 교육 등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플랫폼이 제공하는 피드백 자료를 분석하여 보충학습의 지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 밖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녀 연결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중심 통지표에 플랫폼이 제공하는 학습 정보를 가공하여 가정에 통지함으로써 가정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거꾸로 수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교실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중 가정에서 기기 관리가 가능한 학생에게 아이스크림 홈런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누적된 학습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인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일반화라는 세 번째 연구과제의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공지능 활용에 친숙해지고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자율 동아리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심도 있게 인공지능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교 행사로서 비버 챌린지 대회, 온라인 코딩 파티 등에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여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배움을 넘어 지식을 나눔할 수 있도록 AI 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배운 인공지능 활용 활동들을 저학년과 병설 유치원 학생들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의 활동과 교육 공동체 일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연구의 활동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렇게 다듬어진 교육 자료들을 관내, 도내 수업 공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습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성장 중심 통지표와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일 년간 개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검사지가 없어 한글 해득 수준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사지는 한글 또박또박을 사용했으며 8월에 실시한 진단검사와 10월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초보적 해득 수준이었던 아이가 완성 수준으로 되었으며 미해득 수준이었던 아이가 초보적 해득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진단평가와 향상도 평가 사이의 기간이 짧았으며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이 늦어져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연초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과 한글 교육 플랫폼을 병행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초학력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RS 평가제를 활용했으며 3월 진단평가와 10월 향상도 평가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쓰기와 세마기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읽기 영역에서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이 3RS보다 교과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 3RS와 관련된 플랫폼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과학력의 경우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가제를 활용했으며 3월에 실시한 진단평가와 10월에 실시한 향상도 평가 점수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교과학력 부진 학생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많은 효과가 보였습니다. 본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이 영어 교과와 수학 교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국어 교과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적 연구는 학습 지원 대상자 10명, 그렇지 않은 학생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 모두를 보였는데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빠른 피드백과 게임적 요소로 인한 학습에 대한 흥미 상승이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경쟁의식의 과열로 인한 피로도와 짜투리 시간에도 학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오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설을 바라고 있었고, 학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자기주도적 학습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맥솔릭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 자릿수,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곱셈구글을 배웠습니다. 매스올릭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종이로 된 수학 교과서가 아니라 패드로 문제를 풀었던 것이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플랫폼은 클래스팅, 매스올릭, 리튼, 키위티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매스올릭입니다. 왜냐하면 매스올릭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정해서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실력 향상이 눈에 띄게 변화가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자작자작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작자작에 글을 쓰며 AI가 맞춤법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매스올릭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틀렸다면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과 방식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키위티가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위티를 사용하면서 글쓰기에 틀리거나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도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바꿔 쓰면서 글쓰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재밌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스올릭에서 유형별로 문제를 정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려운 학습이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사용할 때보다는 매스올릭을 활용하면서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제공해 주어 복습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AI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면 수학은 매스올릭 덕에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으며 국어는 키위티 덕분에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어서 얘들이 모두 잘 쓰고 열심히 쓰게 되었습니다. AI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내린 결론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열성이 뚜렷한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학습의 계열성이 뚜렷하지 않은 다른 교과에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활용 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많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역시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기 활용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많으며 학습 후에도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동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흥미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게임적 요소에 기인한 경우였으므로 교사는 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랫폼이 가져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꾸준히 이어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급의 규모가 큰 경우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플랫폼 활용 교육 특성상 인터넷이 불안정하면 수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디지털 기기 활용 자체가 어려우며 고학년의 경우에도 학생별로 활용 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급에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시간에 기기를 점검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체계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하여 기기 점검에 대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개별 피드백 제공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선 다양한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렵습니다. 누적된 학습 부진을 해결하고 플랫폼이 아닌 교사의 직접 지도가 효과적이므로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가 직접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현재 너무 많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과정과 로그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로그인부터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까지 한 곳으로 모여 교사가 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학년 학생들이 패드 조작을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패드를 처음 접해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AI 플랫폼 이용을 위해선 학생들에게 패드 사용 방법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지도해야 된다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쓰고 있는 플랫폼이 되게 많은 정보들을 선생님들 제공하거든요. 애들이 뭐 몇 시간 공부를 했다, 뭐 어느 단원의 정답률이 얼마나 된다,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정작 교실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는 제공 안 해준다는 느낌도 들고 저한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내가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점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수학 교과서는 학생마다 수준별 문제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I 플랫폼은 학생마다 수준별 문제 제공이 쉬워 기존 수업보다 학생 개별 맞춤 수업이 가능했던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제 두 종류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문제를 제공해주는 코스웨어 프로그램이었고 하나는 이제 글의 요소들을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풀이 코스웨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투리 시간에 수학 같은 경우 학습을 다 하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학습을 마쳤을 때 자신이 어느 수준의 학습에 도달했는지 아이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쉬웠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 또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하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의 요소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요소를 누락하거나 빼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꼭 채워져야 글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요소를 아이들이 채워서 글을 쓸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는 부분이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사실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붙어서 1대1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플랫폼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남산초등학교의 개인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